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교재 20페이지 내용. 제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왼쪽에 20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B의 두 번째 셀에다가 시간표라고 쓰고 C의 네 번째 셀에다가 우리 월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 썼으니까 화, 수, 목, 금, 토, 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다 화라고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쓰지 말고 월요일이라고 썼으면 월 요일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월만 써도 상관없어요. 요 끝에 보면은 녹색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끄트머리에. 예, 그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옆으로. 그럼 글자가 이렇게 증가될 게 나와요. 증가되는 게. 뭐 일요일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가 완성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요 셀을 클릭하면 셀 끄트머리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엑셀 2013이기 때문에 이제 녹색이 나왔고 기타 버전에서는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이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왼쪽으로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다섯 번째 셀에다가는 1교시라고 쓸 거예요. 1교시. 1교시라고 쓸 거예요. 자, 지금 1교시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우리 자동 채우기라는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배우시는 것 중에. 그런데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든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라든지 뭐 썬데이, 먼데이라든지 뭐 1월, 2월, 3월, 4월, 12월이라든지 아니면 갑을병정이라든지 자축인묘라든지 갑자, 을축이, 육식갑자라든지 이런 거는 자동으로 증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갑자라고 쓰면 다음에 이제 을축이잖아요. 갑을병정, 자축인묘, 진사오미에 의해서 자동으로 육식갑자가 나와요. 이런 기능이 엑셀에 넣어놨거든요. 예. 그 다음에 1교시처럼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동 증가가 돼요. 무조건. 숫자와 글자를 같이 이렇게 써 있을 때 자동 채우기 어딘지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이 부분이죠. 제가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는데 여기 1교시 다음에 1교시 다음에 끄트머리 점이 있단 말이에요. 점.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은 숫자가 증가가 돼요. 숫자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간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 이제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뭐라고 쓸까요? 요일, 요일. 엔터를 탁 치면 한글 2007 같은 경우는 요일 다음에 줄이 생겨요. 근데 엑셀은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일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안 되고 줄을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이때 Alt 엔터를 치면 빈 줄이 하나 생겨요. 그럼 거기다가 교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두 줄이 생긴다 이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글을 썼는데 얘를 고칠 거냐 새로 쓸 거냐 하는 거죠. 아까 요일 교시라고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 요일이라고 쓰고 엔터를 쳤는데 내려가 버렸네. 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글로. 그리고 Alt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면서 이렇게 쓰면 제대로 되죠. 이런 경우는 굳이 다시 쓸 필요 없죠. 고쳐서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다른 걸 쓸 거야. 시간표라고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썼는데 여기를 고쳐야 돼. 근데 새로 쓸 거야. 그럼 새로 쓰면 편하지 이렇게. 전혀 다른 거를 쓸 때는 새로 쓰는 거고 비슷한 거는 고치면 되죠. 그렇죠.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엑셀에서 우리 책에 되게 설명이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죠. 엑셀에 이거 셀이라고 하죠. 아이 뭐 글자가 이래. 자 셀에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 입력하는 거는 그냥 우리 키보드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력 수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F2번 키를 누른다. F2번. 키보드에 있는 F2번 키 누르면 예, 커서가 들어가요. 편집이 되는 거예요. F2번. 우리 윈도우 상에서는 F2번 누르면 뭐냐면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이름 변경할 때. 또 다른 방법은 셀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아까 그랬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요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는 데를 클릭을 해가지고 고쳐도 돼요.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다 쓰느냐, 이 중에 어떤 것만 쓰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쓰게 돼요. 어떨 때는 F2번 키 누르는 게 편하고, 어떨 때는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게 편하고, 어떨 때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치는 게 편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시간을 써야죠. 무슨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제가 그거는 뭐 이 책에는 뭐 여기 보니까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국어는 또 한자로 돼 있네. 한자로 돼 있는 거 한번 써보죠. 뭐 이렇게 국어 쓰고, 국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리고 한자를 누르시면 한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국어 썼는데 그냥 한자 키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자만 나와. 어자. 그때 한자 키를 다시 누르면 돌아가는데, 그리고 나서 한자 키를 또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국어라고 썼잖아 아까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클릭하면 어자 뒤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돼요. 이게 좀 달라요. 자, 보세요. 국자를 쓰고, 이 국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시커멓게 껌뻑껌뻑거리죠. 블럭 잡은 게 아니라, 옆으로 커서가 넘어간 게 아니라 국자에 가서 이렇게 미완성된 상태로 껌뻑껌뻑거릴 때 한자 키를 누르면 윈도우에 있는 한자가 나와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 사전이 나와요. 그런데 커서가 옆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면 엑셀에 있는 한자 사전이 나와요. 우리 한글 2007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용 한자가 안 나오고 다 한글에서 나온, 한글 2007이 제공하는 한자 사전이 나와, 옥편이. 근데 엑셀은 개발자가 MS잖아요. 그러니까 MS용으로 만들었으니까는 엑셀용 한자가 나올 거냐, 윈도우용 한자가 나올 거냐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쓰실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썼으면 국자가 지금 껌뻑껌뻑거리잖아요. 시커멓게. 이때 한자키 누르면 국이라는 글자만 나올 거라고. 근데 커서가 이 대한민국 국자 뒤에 가서 커서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글자가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는 게, 이때 한자키를 누르면, 또는 블럭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자키를 누르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한글 2007을 제외한 모든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전자우편 쓸 때 다 똑같아요. 한글 2000만, 아래 한글만 좀 특수성 있게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 중에 대부분이 아래 한글을 먼저 배워요. 애기들도 그걸 먼저 배워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힘들다, 어렵다, 불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개발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책에 보니까 저기는 또 미술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미술이라고 써 있는데 한자키를 눌렀더니 지금 수요일날 6교시에 보면 여기 수요일날 6교시에 보면은 미술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술 옆에 우리말 옆에 한자로 이렇게. 아까 국어는 순수하게 한자로만 바꿨는데 미술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말 옆에 괄호 속에 한자가 나오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약간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6교시는 재량 수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재량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웃는 얼굴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입력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거니까는 예. 자, 21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지금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요일 데이터 채우기라 그래서 월이라는 글자를 쓰고 옆으로 쭉 드래그 했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래그 하는 방법. 예. 이때 만약에 여기다 월이라고 안 쓰고 사랑이라고 썼다 이게 사랑. 그러면 이런 경우는 드래그 하면은 복사가 돼요. 똑같은 글자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특수한 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일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육식갑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자가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느냐?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또 뭐가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는 자동 채우기 하면 무조건 변환된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증가, 위로 올리면 증가, 감소됐다가 다시 증가돼요. 예. 제가 이제 여기다가 5교시라고 썼어. 5교시라고 쓰면 얘를 위로 올리면 감소가 되고, 얘를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가 되고, 얘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감소가 되고 이래요. 예. 그래서 21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늘어나더라 하는 거죠. 네. 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화면 밑에 보시면은 쉬트 2라고 돼 있죠. 쉬트 2. 예, 그거 눌러보세요. 그럼 종이가 바뀔 거예요. 아까는 쉬트 1에다 작업했는데 쉬트 2로 가서 쉬트 2에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자, 볼게요.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다 1이라고 쓰래. 1. 지금 22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걸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를 좀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자동 채우기. 자, 1이라고 썼는데 그 자동 채우기 점이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핸들 포인트. 요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아까는 숫자와 글자가 결합이 돼 있을 땐 숫자가 증가된다 그랬는데 숫자만 달랑 써놨잖아요. 그럼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이라고 쓰고 2라고 써요. 1. 2라고 2를 두 개를 써요. 한번 써보세요. 두 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개를 블럭 잡아요. 1과 2를 써놓고 블럭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증가돼요. 1,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가 5 쓰고 10을 썼어요. 5 쓰고 10을 썼어. 5 쓰고 10을 썼어. 그럼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돼요? 5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 다음에는 15, 20, 25, 30 이렇게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1, 3. 근데 제가 블록을 어디까지 잡았나 보세요. 밑에 빈 거를 하나 잡았죠. 같이. 그리고 자동 채우기하면 1, 3 한 칸 띄고 5, 7 한 칸 띄고 9, 11 한 칸 띄고 하나 띄었으니까 띄는 거니까 띄는 것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날짜. 오늘 날짜가 1월 17일이잖아요. 그럼 1 빼기 17 쓰면 1월 17일이라고 된다 그랬죠? 1월 17일. 1 빼기 17이라고 쓰면 1월 17일 날짜가 되고, 그 날짜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 날짜는 하루씩 증가가 돼요. 하루씩. 예. 그런데 나는 2월 17일,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월을 증가시키고 싶어. 월. 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두 개의 어떤 간격, 두 개의 간격에 따라서 증가가 되게끔 하든지 감소가 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 쓰고 여기다 3 쓰면 어떻게 돼요? 5 쓰고 3 쓰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훑으면 20 감소가 되겠지. 20. 5 다음에 3이니까 그 다음에 1이고 1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두 개의 간격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날짜는 무조건 하루씩 증가가 돼요. 그런데 1월 17일 다음에 2월 17일, 3월 17일 월을 좀 늘리고 싶다. 월을. 그러면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 안 되겠죠. 아까 해보니까 안 됐잖아. 이거 날짜가 증가됐잖아. 월이 아니라. 자, 그런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하는 게 있어요. 딱 뛰니까 메뉴가 떴어요. 이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월 단위. 월 단위를 증가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이 증가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예. 시간도 그래요. 시간은 근데 시간만 들어요. 시만.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해놨는데 3시 20분, 그 다음에 4시 20분, 5시 20분 이건 되는데 3시 20분, 3시 21분, 3시 22분 분은 안 돼요. 시간만큼은. 책에 2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시간 데이터는 1시간 단위로만 증가가 돼요. 근데 날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또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드래그 했는데 요거 뭐 눌러버려죠. 이렇게 요거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저는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는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놓고 요거 옵션을 눌러가지고 여기다 월 단위 해라. 그럼 월로 다시 바뀌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연 단위. 그 다음에 평일도 있어요. 평일. 평일은 뭐예요?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는 거. 자, 17일은 토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내일이 18일은 일요일이니까 안 나오고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는 24일, 2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빠졌단 말이야. 평일만. 주 5일째 의해서 평일만. 미국 사람들은 주 5일째 생활하고 있잖아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 5일째니까는 이렇게 평일 단위로 증가되는 기능이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옵션이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옵션. 이게 2007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파일이 아니라 오피스 단추 동그란 거 단추가 생긴다 그랬고요. 엑셀 2010이나 2013은 파일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누르셔가지고 제일 밑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 누르시면은 옵션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맞죠? 예. 이때 고급 일반 말고 고급으로 쭉 가시면 오른쪽으로 밑에 뭐가 이렇게 많을 거예요. 한번 쭉 가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거 바로 전에 어떻게 했죠? 자, 파일에 가서 옵션. 그러면 고급에 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썬데이, 먼데이 이런 거 나와요? 우리 책에 있어요. 우리 책에 있으니까 30페이지, 31페이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선, 먼, 뭐 썬데이, 먼데이, 제뉴어리, 페브러리, 월화수목금토일, 1월, 2월, 1, 4분기, 2, 4분기, 우리말로 1월, 2월, 자축인묘, 가불병정, 한자로 1, 4분기, 2, 4분기 이런 거 있죠. 근데 저 밑에 보니까 저는 부장과장 대리 사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네. 근데 보세요. 어떤 건 흐려. 가불병정 같은 거 클릭해 보면요. 목록 항목이 흐리게 나오고 이건 삭제가 안 되는데 부장과장 대리는 어떻게 돼요? 삭제해도 돼요.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이 글자가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그냥 자동으로 채우는 글자도 있지만은 정렬을 할 때 정렬.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할 때도 사용을 해요. 자, 경찰 중에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순경이죠. 제일 높은 사람은요. 이 계급장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청장이요? 청장은 직책이고 계급장. 예, 치안 총감이라 그래요. 치안 정감이고요. 그 다음에 치안감이고 경무관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경, 뭐 경정, 경위, 경감, 경위, 그 다음에 이제 경사, 무궁화 4개. 그 다음에 이제 경장, 그 다음에 순경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 군대도 계급 있잖아요. 이등병이 제일 낮고 대장이 제일 높고 그런 글자를 여기다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같으면 이제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직원이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요.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아까 사장 과장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그게 이렇게 반복돼서 증가돼요. 글자들이. 예. 자동 채우기 어디 있어? 어? 글자를 쓰고 자동 채우기 한다. 이렇게 점으로. 예. 이렇게 해주는 어떨 때 해주냐면은요. 우리 회사 직책이라든지 또 그런 거 있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아시죠? 국무위원. 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밑에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총리, 국무총리가 있고 거기에 멤버들이라고 불리는 국무위원들이 우리나라의 장관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무위원들. 근데 국무위원도 순서가 있죠. 국무위원 중에 제일 앞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게 통일부총리인가? 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제일 앞에 있나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장관이 뭐냐면 옛날에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경이 없어지고 뭐 어떻게 이제 또 직책이 바뀌었겠죠. 편제가. 그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직책제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요구시에는 뭐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대 계급이라든지 경찰 계급이라든지 소방 계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급을 잘 모르니까 미리 누군가 넣어놔야지. 그래야 어느 계급이 높은지 낮은지도 알 수가 있죠. 아, 우리 알지. 대장이 높고 이등병이 낮은 건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어떻게?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제일 끝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고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파일이 어디서 찾아요? 노트북에 보면 2007에서 여기 동그란 거 제일 왼쪽 위에 동그란 거 안 나왔. 오피스 단추
그 홈이라는 글자 왼쪽 위에 보면은 뭐요? 예, 오피스 한추 있죠? 예. 예,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없어. 엑셀 옵션이라고 밑에 없어요? 오른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아, 오른쪽 여기 예, 있죠? 딱 있구나. 예. 아, 그다음에 고급에 가 보시면은 마우스를 안 가주셨구나. 자, 다시 시트 1번으로 돌아올게요. 시트 1번으로. 자,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요일과 시간, 뭐 요일과 교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두 줄을 썼잖아요. 두 줄. 두 줄을 쓸 때 어떻게 한다고요? Alt, Enter를 쳐서 줄을 바꿔서 쓴다 이거지. 예. 엑셀에서는 그게 좀 특이해요. 한글, 아래 한글은 그냥 요일 쓰고 엔터를 치면 표에서 줄이 벌어져요. 이렇게. 근데 엑셀은 안 벌어지고 내려가 버리거든. 그래서 Alt하고 엔터를 쳐서 줄을 증가시켜 놓고 글자를 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일이라는 글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다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데 그럼 요일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요일이라는 글자만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엑셀은 요 셀 하나가 이 하나가 하나지 여기 있는 글자만 따로 넌 오른쪽 가 이렇게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 글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얘는 빨간색으로 해라. 얘는 노란색으로 해라. 이거는 괜찮은데 요일이라는 글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교시라는 글자는 왼쪽으로 가라. 이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요 일이라는 글자 요자 앞에다 놓고 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미루면 어떻게 되죠? 글자 옆으로 밀려나가겠죠. 예, 그렇게 밀려놓고 쓰는 거예요. 좀 불편해요. 이거는 진짜 불편해. 근데 그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자를 너무 많이 밀면은요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안 되고요. 적당히 커서가 안 찍어지네. 여기를 여기다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요일이라는 글자에다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가 그냥 본래는 F2번 키 누른다 그랬죠 아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F2번 키를 눌러서 키보드나 마우스로 커서를 옮기든지 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옮기든지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 딱 요거만 하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컴퓨터는. 예.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위에 보니까는 만약에 날짜를 입력하고 싶어. 날짜 지금 날짜 지금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헷갈려. 근데 현재 날짜를 아예 넣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책에는요 아까 그 시트 2번 연습하는 데 가서 한번 해보면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래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세미콜론 뭔지 아시죠? 점하고 쉼표 찍혀 있는 거 위아래로 세미콜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컨트롤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면은 현재 컴퓨터상에 있는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시간. 지금이 대략 7시 29분 정도 됐어요. 이 컴퓨터에서는.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저 컨트롤 콜론이죠. 쉬프트라도 더 눌러주면 이제 점점으로 되어 있는 걸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지금 시간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지? 오후를 어떻게 쓰지? 어떻게 입력을 해야지? 귀찮으시면 컨트롤 콜론을 쓰면 된다. 컨트롤 콜론. 그럼 알아서 시간이 착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는 뭐가 있었냐면은 재량이라는 곳에 웃는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또 여기 시간표에 보니까 시간표 앞에 뒤에 그 반달 같은 게 들어가요. 앞에 보세요.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은 시간표란 글자 왼쪽과 오른쪽에 하얗고 검은 반달 그림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는 거지. 키보드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한자키 누르면 그리고 탭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나와요. 이런 기호들이.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렀다 띄고 탭키 누르면 글자들이 보인다고 이렇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렀다 띄고 그리고 탭키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눌러야 목록이 쫙 펼쳐져요. 아래 한글은 안 돼요. 아래 한글에서는 안 되고 아래 한글은 본래 입력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엑셀도요. 본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저 미국에 가서 영문으로 돼 있는 윈도우에 가서 거기는 한자키도 없겠지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윈도우 상에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상에서만. 자, 24페이지 보면은 24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요거 보기 변경 누르라 그랬는데 이게 탭키야. 탭키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고 오므라들고 해요. 내용들이. 그 이 중에 뭐 전화기 모양 이런 거 누르면 되겠지. 예. 근데 미음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25쪽에 보시면 미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해가지고 어디까지 히읗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안 돼요. 우리말 자음 19개 중에서 쌍지읒을 제외하고 자음 중에 하나를 누르고 하나를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네, 뭐가 나온다? 특수기호가 나온다. 특수문자가 나온다. 이때 탭키 전체가 펼쳐진다. 아까 탭키 누르는 거는 여기도 돼요. 보세요. 자, 여기다가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면 밑에 쫙 펼쳐져. 이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거지. 이렇게 뭐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KS 마크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몇 제곱미터, 몇 센티미터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기호 같은 걸 입력하려면 뭘 누르라고 돼 있어요? 리을. 자, 여기서 제가 리을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보면은 이렇게 몇 제곱미터, 몇 센티미터, 몇 데시벨, 뭐 몇 킬로미터, 섭씨, 화씨, 뭐 밀리리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단위들이. 책에 25쪽 위에 보면 기역에는 기호, 니은은 괄호, 디귿은 학술, 리을은 단위, 미음은 일반 기호, 뭐 시옷은 똥을뱅이, 지읒은 로마 숫자, 치읒은 분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티읒은 우리말 고어, 뭐 순경은 비읍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히라카나 가타카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도 있어요. 거기 없는 것도 있어. 그런 건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좀 복잡하지만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삽입에 가서 삽입. 저 끝머리에 기호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한글, 아래 한글에 보면 특수기호 입력하는 방법하고 같은 거예요. 이 기호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기호들이 있잖아요. 이 기호를
복잡한 게 많아요. 보세요. 이런 뭐 가위 모양도 있고 책 펼쳐진 모양, 뭐 키보드 그림, 마우스 그림, 웃는 얼굴, 폭탄 그림, 뭐 이런 거, 십자가 모양, 비행기 모양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없는 것도 있잖아.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런 기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엑셀 2003서부터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삽입에 가도 기호 입력하는 게 없어가지고 시작 버튼 눌러서 이 프로그램 목록 안에 특수 문자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문자표라고 있어요. 이 문자표를 선택을 하면 문자표가 나오고 여기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방법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상한 글자들 보이시죠? 아까 요런 거. 자, 보세요. 요런 거. 아까 그림이 제가 선택한 게 윈도우 로고였는데 아까 이런 책 모양을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누르고 복사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고 뭐 복잡하고 젠장. 근데 모양이 이게 안 나왔잖아요. 이게 윙딩스라는 글꼴이거든. 그러면 이 글꼴 목록 중에서 윙딩스라고 있어요. 윙딩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웹딩스고 윙딩스 있잖아요. 그렇죠? 했더니 이제 나오네. 여기는 이 기호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모양새가 책 모양처럼 펼쳐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썼다고. 그따위로 개발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깝깝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나오는데 그냥 쓰자 이거지. 이거는 우리나라는 다 됐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안 되겠다 이게. 특히 아래 한글은 특수 문자 입력하는 기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기호를 넣어가지고 이 안에 기호들이 있는데 그냥 선택만 하면 바로 들어가게끔. 아까처럼 글꼴 바꾸는 거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그런 거를 넣어놓은 거죠. 이게 좋아진 거예요. 자, 그게 지금 그 25페이지 오른쪽 5번, 6번에 보면은 윙딩스라는 걸 선택하고 웃는 얼굴을 클릭하고 삽입을 누르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좀 불편하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뭐 한자 입력하는 거든지 한자는 뭐 아까 우리 다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다음에 메모 입력하는 거 이런 걸 해볼 거예요. 메모.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 그게 좀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하고요. 예. 우리 교재 26쪽에 보면 한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죠. 글자가 한 글자일 때는 이제 글자가 보세요. 이제 화라고 쓰고 커서가 뒤로 안 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한자 키 누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윈도우 한자. 윈도우 상에는 한자가 보이는 거예요. 윈도우 상에는 한자. 근데 커서가 뒤로 가서 한자 키를 누르면 엑셀에 있는 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무슨 화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여기 눌러서. 근데 아래 한글은 여기 한자 자전이라 그래서 얘를 선택해 놓으면 누를 때마다 떠요. 근데 얘는 눌러놓고 또 클릭하고 닫고 클릭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닫고 글자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그리고 닫고 이렇게 해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엑셀에는 한자 기능 중에 옥편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획수가 어떤 부수냐, 나머지 획수는 얼마냐, 전체 획수가 총 19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19획이라는 한자 목록 안에 시끄러울 화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찾는 기능은 없어요. 아래 한글은 부수를 이용해서 획수를 이용해서 찾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옥편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옥편이. 저도 어릴 적부터 한자는 모르는데 옥편을 공부를 했어요. 옥편.
그래갖고 뭐 옥편 사용법을 제가 어릴 적에 배운 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시끄러울 화는 뭐 부수가 뭐고 그 나머지 백수가 이제 7획이니까 그 이제 나머지 부수를 갖고 따지는 아래 한글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헷갈려. 검은 건 뭐고 파란 거는 뭐고 이 보라색은 뭐냐 이거 지금. 네? 이 검정 한자는 뭐예요? 검정 한자. 퍼런 한자는 뭐예요? 퍼런 거. 그러니까 퍼런 거는 검정은 기본 한자. 기본 한자.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뭐냐면 기본 한자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 중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제 교육부, 문교부가 이제 표준 한자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파란 검정 거고 파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통용되는 한자. 그리고 요 색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쓰는 옥편이라든지 이런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한자 이렇게 저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름을 등록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말도 쓰고 한자도 쓰잖아요. 이 한자 중에 검정색이 아닌 다른 한자를 쓰면 안 받아줬어요. 출생신고를. 그때는 예를 들어서 화자를 썼는데 요런 화자래. 그러면 컴퓨터에 안 떠. 이 한자가. 옛날에는 다 펜으로 썼잖아요. 면사무소에서 펜으로 썼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컴퓨터로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본 한자냐, 확장 한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즘 어린이들 저도 뭐 애들 출생신고하면서 한자로 다 이름이 만들어져서 들어갔지만은 대부분 검정 한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 호적에요. 제가 정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민책받침변을 이렇게 쓰는데, 예. 이 면석이 아저씨가 이걸 찍어놨어. 이런 한자가 없죠. 그러니까 책받침변을 써놓은 거예요. 민책받침변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땐가 그 행정재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한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호적에서 바뀐 거지. 이렇게 원래대로. 근데 이제 병역수첩을 보면은 제 정자가 이게 정자죠. 조정 정자고. 근데 정자를 그 병무청에 있는 방위가 그냥 이렇게 써놨어. 정자라고. 지 편한 대로. 그리고 민자는 민자발 민자인데 백성민으로 바꿔놓고. 정직한 백성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병역수첩에는 이름이 그렇게 이상하게 한자로 올라갔어요. 방위가 지멋대로 막 써놓은 거야. 쓰기 귀찮으니까 지 아는 글자를 막 써놨나 봐요. 근데 뭐 병역수첩은 이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병역수첩은 이제 호적에는 제대로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수기로 쓰는 게 없이 한자 입력을 변환시키면 나오잖아요. 전혀 부담이 없죠. 그렇게 해서 한자를 바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가 이렇게 한자 옆에 우리말을 쓸 건지 우리말 옆에 한자를 쓸 건지 한자만 쓸 건지. 근데 중국어 옥편 찾는 게 되게 쉽지가 않대요 보니까. 한글 2007에서요? 네. 자, 아래 한글에서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입력에 가면 한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색임, 입력, 부수, 총획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공부했던 그 한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자를 등록하는 거죠. 이정민하고 쓰면 이정민이라고 쓰고 뭐야 한자키를 누르면 이정민이 안 나오잖아요.
뭐 이정표라든지 뭐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예 이거를 등록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자는 오얏나무, 그러니까 자두죠, 자두. 오얏릿이라는 게 자두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자는 조정정자에, 민자는 이제 민자발민자 이렇게.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정민 하면 바로 뜨잖아요, 이렇게. 나만의 한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면 획 바뀌는 거지. 근데 이제 엑셀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있는 것만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말을 찾을 때. 중국어요. 중국어는 여기는 없죠. 예, 이거는 중국어에서 입력하는 게 아닌데 옥편은 이렇게 나와요. 옥편은 한자 부수에 들어가서 아까 총 19액이라 그랬잖아요. 총 획수가 19액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걔가 이상한 글자 하나 있었죠. 화자인가.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지. 이게 19액으로 되는 한자들만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여기 엿보다, 엿볼쳐, 요거는 간, 뭔 간자는 모르겠는데 이건 참수할 참, 헐뜯다, 뭐 걷는 소리 칙 이렇게 이런 건 나와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제가 이걸 써볼게요.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한자키를 누르면 여기 자전이 있어요. 자전이 나오는데 대자 옆에 큰 대자 총 3액이고 여기 발음 기호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중국어 발음이에요. 나한, 민과 이렇게. 그러니까 한과, 한국어를 이제 한과 이렇게 발음. 뭐 중국어 특유의 어떤 그런 거는 제가 모르고요. 발음 기호상으로 보면 한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다한, 대한, 민과 이렇게. 이게 이제 중국어 발음은 표시는 해놨어요. 근데 중국어를 여기다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건 중국어 프로그램은 아니니까는. 예. 중국 사람들 참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뭐 어떻게 민족이 그런데 문화가 그나마 그 문화혁명 때문에 번체에서 간체로 바뀌었잖아요. 한자가.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자가 60만 가지였대. 60만 가지. 지금은 2만 가지. 다 줄여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2만 가지 중에 5천 개만 알아도 중국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그 1,000개를 알면은 만 개를 알면은 선생님을 하고 15,000개를 알면 대학 교수를 한대요. 학술적인 것까지 다 2만 개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어가 옛날에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말이 서로 다르니까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어가 많이 발전한 거죠. 저희 집 애들도 중국어 책 사다 놓고 지들끼리 공부해요. 중국으로 진출한대요. 건축붐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붐이 약하니까는 이제 건축공학하는 놈이 중국어 배워갖고 그쪽에 가서 뭐 벌이하겠다고 지금부터 중국어 공부를 하더라고. 그게 애들이 공부한다고 척척 되는 언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월하니까. 아, 되게 어려워요. 내가 중국어 한 2년 공부해봤더니 말이 안 통해. 되지를 않고 필담은 되는데 발음이 사성으로 돼 있어요. 하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자, 합계를 내기 싫어서 안 내. 27페이지 메모 볼게요. 메모. 이제 합계 계산하는 거는 엑셀로 해주시면 제일 편한데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서. 예. 자, 메모. 엑셀에서는 이 메모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국어예요. 국어인데 여기 선생님이 예뻐. 그래서 예쁜 선생님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나 여기다 메모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예쁜 선생님이라고 쓰면 그 월요일 2교시로 가버리잖아. 여기다 또 국어에다가 가로 열고 예쁜 선생님이라고 쓰면 이것도 그렇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하나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답이 나와. 메모 서식이 메모 삽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여기다가 예쁜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 이렇게 쓰지 뭐. 이렇게. 그 딴 데를 이제 클릭하는 순간
빨간 점이 생기고 사라지죠. 여기다 갖다 대면 예쁜 선생님 뜨고, 마우스 띄면 사라지고, 갖다 대면 뜨고. 다시 한번 자, 내가 원하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원하는 곳에 가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메모 삽입하시면 돼요. 그 메모를 입력하시면 돼요. 뭐라고 이렇게 막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제 띄면, 딴 데를 클릭하면 메모가 사라지는데 빨간 점이 생겨요. 빨간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나온다 이거지. 딴 데 클릭, 딴 데. 메모를 쓰고 나서 딴 데를 클릭하면 메모가 남아요. 예, 빨간 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를 고치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편집하시면 돼요. 이거는 안 되나? 돼요, 다 돼요. 아, 그래요? 예, 옛날 버전부터 다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데를 클릭했다 가보세요. 예,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마우스로 해보세요, 마우스로. 여기서 예. 마우스 있잖아요, 지금. 근데 메모 삽입해서 넣어. 컴퓨터는 동시다발적으로 못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메모 넣게요. 화요일 날은 체육 시간이 있어서 즐겁다. 막 이렇게 쓴다든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하잖아요. 그 메모를 들어가. 화요일은 체육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자, 들으세요. 제가 설명할 때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못 따라온다고. 자, 썼잖아요. 그래서 딴 데를 클릭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메모를 잘못 썼어. 고쳐야 돼. 그러면 다시 수정을 들어가야지. 못 고친다고. 얘를 고치려고 가면 사라지니까. 그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라고. 제가 그랬잖아.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답이 나온다고.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뜨잖아요. 메모 편집. 가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은 급해. 그래서 잘못 썼는데 막 후딱 고치고 싶어. 내게 급해. 마음이 막 졸여. 그러니까는 제 설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싶어서. 차분히 하시면 다 돼요. 컴퓨터는. 급한 성격 아니신데. 자, 메모 편집 들어가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띄면 메모가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아, 이건 메모 잘못 넣은 거야. 엉망됐잖아. 그럼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삭제, 메모 사라지고. 얘는 메모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메모가 이 메모는 중요해. 그래서 항상 여기다 펴놔야 돼. 이렇게. 갖다 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메모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오른쪽 눌러서 뭐 해라?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럼 메모가 항상 이렇게 떠 있어.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러면 이 메모를 제가 이제는 항상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어떤 메모는 들어가면 보이고 갖다 대면 보이고 마우스를 띄면 사라지고, 어떤 메모는 항상 이제 고정시켜 놨으니까 보이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그럼 보이니까 고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이거 보이기 싫어. 그럼 또 어떻게 숨기기 누르면 어떻게 돼? 안으로 쏙 들어가고, 갖다 대면 나타나고 띄면 사라지고. 여러분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붙이는 거, 그걸 여기다가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셀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표라는 거를 여기다 메모를 하나 넣을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은 2월달 임시 시간표라고 하나 메모를 할 거예요. 예,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을 눌러서 2월달 임시 시간표라고 이렇게 쓰고, 딴 데 클릭하면 빨간 점만 생기죠? 그 빨간 점에 갖다 대면은 나타나고, 띄면 사라지고. 왜? 자, 마우스로 시간표라는 글자를 포함해서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맞춤 그룹에 가시면 홈탭이에요. 홈탭. 맞춤 그룹에 가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이 있고 거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짠 하니 가운데로 쏙 들어가요. 시간표가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얘들은 가운데 맞춤하면 되고, 요 1교시 2교시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맞춤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고개 뜨게 하려면 어디를 눌러야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블럭 잡고요. 맞춤 그룹에 가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창고기가 이게 어디로 갔나? 닫으시고 그거는 예. 어디 여기 홈에 가셔야 돼. 제일 왼쪽에 홈. 홈으로. 예, 홈 탭에 가셔야 거기에 맞춤이라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맞춤. 거기 옆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찾으셨어요? 오케이. 이렇게도 누르시면 돼요. 가운데 맞춰야지. 여기. 그러면 이 글자가 가운데로 오죠. 그렇게 해서 메모를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검토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저 위에. 아까 홈 탭에 옆에 쭉 가시면 보기 검토가 있을 거예요. 검토. 가면 메모를 모두 표시해라. 메모를 모두 숨겨라. 이거 보세요. 메모 모두 표시. 이렇게 누르면 메모가 다 나와요. 이렇게. 예.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그거에 대해서 뭐 표시해라 숨겨라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라 안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했던 한자 한글 변환하는 거 있었죠? 여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한자키 눌렀잖아. 한자키. 그러면 되지 뭐. 번역도 있대요. 번역. 예를 들어서 시간표라는 글자를 넣고 번역해라 그러면 야, 시간표가 뭐냐? 무슨 말이니? 아, 여기 있네. 타임 테이블. 아, 클래스 스케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전이지 사전 번역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래 한글은 한자 사전이 뭐 중국어, 한자, 일본어, 영어 사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년 해갖고 검색을 하면은 영어로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엑셀 프로그램에는 그런 기능이 좀 약해. 예. 아래 한글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만든 거고요. 엑셀은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엑셀은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출시하기 전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보내요. 그럼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아까 60갑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불병정. 미국 엑셀에는 60갑자가 안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에 맞게끔 또 고치라고 프로그램을 보내주면 여기 있는 한자 입력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능을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면 미국에서는 미국 걸 팔고 일본은 일본에 맞는 걸 팔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걸 팔고 하는 거죠. 다 MS가 미국 거니까. 그 엑셀 개발 책임자는 돈을 많이 벌어요. 개발자보다 개발 책임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우주정거장을 2번 갔다 왔어요. 자기 돈으로. 우주정거장 3박 4일 가는데 60억이래요. 60억. 2번 갔다 왔대요. 2번. 갔다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돈 있으니까 놀러 갔다 온 거겠죠? 왜냐면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돈 있는 거 자랑하는 거지 뭐. 그럼 뭐 우리는 우주정거장은 못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개발한 얘는 잘 써야 되잖아. 그 이거 잘 쓰면 돈도 벌잖아요. 그렇죠? 예. 자, 메모 삽입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8쪽에 보면은 거기에 재량이라 그래서 창의적 재량 수업 꿈 그리기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메모도 입력해보고 에이 난 메모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눌러서 메모 숨기기 해도 되고 아예 난 숨길 것도 없어 삭제할 거야 그러면 삭제도 되고 그리고 얘는 프린터로 인쇄해도 메모가 안 나오고 근데 인쇄할 때 메모도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메모는 인쇄가 안 되고 자 29쪽에 보시면 29쪽에 보면 메모를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표시하고 숨기고 하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여기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입력을 했죠.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홈에 가서 아니다. 데이터에 가보세요. 데이터 가셨어요?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찾으셨어요? 클릭하시고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거기 가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클릭하시고 여기 모든 값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값 얘를 목록으로 바꿔보세요. 목록으로. 예, 데이터 유효성의 설정이라는 항목에 모든 값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목록이라고 바꿀 거예요. 목록 바꾸셨어요?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남자, 쉼표 여자. 남자, 컴마 여자. 어디에다 제가 선택했나 보세요. 엉뚱한 여기 생뚱맞은 곳에 제가 클릭해놓고 유효성 검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란 두 글자만 들어가게끔 확인을 쓰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화살표가 생겨요. 그 클릭해 보면 남자 아니면 여자 두 개만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약에 여기다 제가 오빠라고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어가요. 오빠라고 쓰면 안 들어간다고. 왜? 여기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아까 그렇게 쓰라고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에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만 써라고 해놓은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시간표잖아요. 시간표. 이 시간표에는 뭐뭐를 써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체육, 음악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블럭을 잡고 써야지.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남자 쓴 자리 옆에다가 과목명 쓰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체육, 음악, 미술 제가 이렇게 7가지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학교는 딱 이 7과목만 배우나 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딱 7개만 배우나 봐. 그러면 여기 이 시간표 안에 요 7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엉뚱한 거 들을 필요 없잖아. 딴 거 쓰면 불편만 하고 에러가 나는 거지. 아니 미리 만들어 놓고 쓰자 하는 거야. 미리 만들어 놓고. 아까는 제가 여기다가 남자 여자라고 둘 중에 하나 쓰려고 여기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 쓰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유효성 검사를 써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이렇게 쓰면 되죠. 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죠. 시간표 안에다가 유효성 검사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모든 값 하니까 아무 값이나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목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목록으로.
여기 지금 1교시, 월요일 1교시부터 일요일 6교시까지 블록을 잡고 여기에 과목 이름을 쓰려고 그래. 근데 여기다가 국어, 쉼표, 영어, 쉼표 이렇게 쓰지 말고 아까 이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해놓은 거 있잖아. 국어서부터 요만큼 있잖아. 아까 얘를 들어가면 요 안에 들어가요. 알아서 원본이. 응. 7과목 중에 하나만 써라 하는 거죠. 7과목 중에 하나만 써라.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나요. 그럼 이 안에는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게 화살표가 생겨. 고르면 돼, 이해해서. 고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인터넷상에 뭐 취미가 뭡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지. 취미 목록을.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엑셀처럼. 컴퓨터, 인터넷도. 예. 근데 책에서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옵션에 가서 뭐 하래요?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여기다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음악 뭐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그 추가를 하래요. 추가를 책에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거하고는 다른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미술이라고 쓰고 얘를 자동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목이 증가된다, 바뀐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할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여기다가 내가 과목을 넣어줘야 되는데 뭐 하나 써가지고 자동 채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과목 중에 하나를, 이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야 편하지. 근데 여기 있는 과목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율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지. 왜? 여기 없었잖아. 그때 얘를 또 고쳐주면 되지.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내 편한 대로 막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나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 스스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계부 같은 걸 작성하면은 과목 종류가 있죠. 종류.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거야. 그럼 술 사 먹었다, 떡 사 먹었다, 과자 사 먹었다, 뭐 떡볶이 사 먹었다 이렇게 쓸 거냐, 군것질이라고 쓸 거냐, 이름을 그 다음에 쌀 샀다, 뭐 보리쌀 샀다, 뭐 이런 걸 그거를 뭐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냥 곡물 아니면 주식 아니면 채소가 이런 거를 할 때는 부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부식이라고 보통 그렇게 뭐 한자처럼 표기하는데 그렇게 쓸 거냐 이거지. 그러면 학원비, 뭐 태권도비 뭐 이런 걸 할 거냐 아니면 교육비라고 쓸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런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해놔야 돼. 미리 지정을 해놔야 교육비로 얼마가 나갔고 부식비로 얼마가 나갔고 뭐 통신비로 얼마 나갔고 공과금은 얼마로 나갔고 이렇게 해야지. 어떨 때는 가스 요금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가스 한 칸 띄고 요금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가스비라고 쓰고 그럼 종류가 가스만 해서 3가지잖아요. 그럼 통계를 못 내. 그래서 엑셀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종이로 썼으면 가스비, 가스 요금, 가스 한 칸 띄고 요금 해도 가스비니까 내가 탁탁탁 보고 계산하면 되는데 엑셀에다가 가스 요금, 가스비, 이번 달 가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어느 게 가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통계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계정이라고 하지. 계정 항목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고쳐지는 건 있겠지. 그럼 고쳐질 때마다 일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럴 거라면 아예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지. 난방비라고 할 거냐, 가스비라고 하지 말고 난방비라고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뭐 공과금, 아니면 광열비 이렇게 할 거냐, 그걸 미리 만들어야지. 그럼 광열비라고 공과금이라고 하고 그 안에는 가스 요금, 도시가스, 그냥 도시가스라고 할 건지,
아니 뭐 도시가스 안 쓰는 집도 있잖아요. 배달되는 가스 쓰는 집도 있잖아. 그럼 그 집은 또 도시가스 말 대신에 다른 뭐 LPG 이렇게 쓰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을 통신비로 할 거냐, 아니면 무슨 비용으로 쓸 거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편하잖아. 그럼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스 요금, 이번 달 가스, 뭐 도시가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도시가스라고 이름을 딱 정해버리면 딱 클릭을 하면 도시가스라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도시가스라고 쓰면 도시가스라고 딱 뜨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숙제. 32쪽 1, 2, 3, 4, 33쪽까지 나와 있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댁에서 해보시면 늘어요. 많이 연습해 보신 분하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는 20분 걸렸는데 한 5번 하면은요, 한 몇 분 만에 끝나요. 이런 문제를 똑같은 거를 주구장창 연습하면, 주구장창 하니까 좀 말이 억센데, 하여튼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이런 입력하는 연습을 안 하죠. 이제는 많이 해봤으니까. 초기에는 저도 많이 연습을 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